얘기를 해요. 네. 제사 지내고 싶은데 떡이 생겼잖아.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거야. 이재명을 쫓아내고 싶은데 마침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냈네. 이걸로 딜을 하고 싶지. 그러니까 랭킹 넘버원을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네. 침팬지 무리해서. 네. 외부에서 도와줘. 예, 밖에서 지금 와가지고 도와줄게. 밖에서 와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너 이제 그러면 넘버원 자리 내놓고 저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막아가지고 못 잡아가게 하고 못 죽이게 하고 너가 계속 랭킹 넘버원 자리에 있겠다고 그러면 우리 그냥 같이 꽁꽁 묶어서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 죽었으면 죽었지. 니들 말대로는 못해. 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정말 꽁꽁 묶어서 보내버린 거야 지금.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야기입니다. 가결될 당시 겨우 2표 차이로 가결되면서 친명계와 비이재명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광건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했고 조정식 사무총장 역시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가결표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들은 탈당을 하거나 국회의원 경선에서 당원들에 의해 거의 탈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이재명 당대표를 비난 비판하면 언론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부각시켜주니 자기들이 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봅니다. 사람은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침팬지 건으로 다 해명이 다 설명력이 침팬지에 나이 많고 늙은 그 이예룬이라는 그 책에는 이예룬이라는 이름을 그 동물학자가 붙여줬는데 이예룬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원숭이가 계속해서 뒤에서 우두머리 교체를 배우 조정했잖아요. 연합을 만들어갖고 계속 하잖아요. 네. 자기가 랭킹 넘버원에 가지는 않아. 혹시 민주당에도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한 사람들이 랭킹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김종민, 설훈, 뭐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이런 사람들의 랭킹이 민주당 지금 170여 명 중에 몇이 되겠어요. 상위권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 1위를 쫓아낸다고 해서 자기가 1위가 랭킹 넘버원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냥 배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누가 할 수도 있고 침팬지 이론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 얘기는 야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를 하신 것 같아. 우리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 지난 대선 때 경선했던 분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가지 말고. 아니 박시영 씨. 박시영 씨라니 이 사람아. 아니 뭐 오늘 하루 하고 끝낼 거야 방송. 오늘만 살 거야? 저분은 나왔다고 그분 얘기를 해. 내가 언제 꼭 그분 얘기를 했어. 이거 참 진짜.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사안을 살피면 그냥 그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 개개인이 자기의 지역구에 가면 자기가 랭킹 넘버원이잖아. 그러니까 그 침팬지 사회에 서열이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넘버 5한테는 넘버 6, 7, 8이 인사를 하잖아. 뭐 그렇겠죠. 그러면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자기 랭킹이 한 50이 70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 가면 자기가 지역 당원협의회 회장 대표고 지역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자기가 랭킹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치고 올라오는 넘버 2, 넘버 3들이 있네. 골치 아프잖아. 네. 예컨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저기 시골에 시군구 3개가 묶여갖고 하나의 선거구야. 어디가? 예컨대 갑선거구라고 해. 이거는. 갑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동네에서 자기가 랭킹 넘버원이었어.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시군구 합쳐 있는데 자기가 인구가 적은 시군 출신이야. 근데 인구 제일 많은 시군에 시장 했던 놈이 나온다고 그러네. 그럼 나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그걸 막아줘야지 못 나오게 이놈이. 그래야 내가 얘를 계속 지지할 거 아니에요. 침팬지도 보안관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그 지역구에서 갈등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개입을 할 때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7, 80%의 확률로 약자에게 유리하게 개입하죠. 네. 침팬지가 그런 거죠. 그래갖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인들도 기회를 줘야지. 그렇죠.
그렇고 뭐 명함 팔 수 있는 당직 타이틀을 하나 줬다 이거야. 네. 당대표 특보 뭐 이런 거. 그렇지. 어.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야, 당대표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그러네. 그렇게 반발한 거죠. 당대표의 보안관 행동을 어. 나를 죽이려는 행위로 보고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쟤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쫓겨난 넘버원이 뒤에서 하고 있다 이 가설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설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개별적 사안으로 보면 되는구나. 개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개별적 동기는 대부분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2023년 그 당시를 돌아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과 정의당 시대전환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약 2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중 그들은 자기들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도 내가 한 줄 모르겠지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해왔던 행동들이 이미 당원들이 알고 있어기에 총선 당시 그들도 국민들에 의해 퇴출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당시 상황들을 유시민 작가와 최욱 그리고 패널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아니 거기에는 아예 국민이 없네. 국민? 재선에서 무슨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없네. 침팬지들이 그런까지 생각하지 않죠. 이건 그냥 우리의 유전자에 있는 생물학적 기초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한 도덕의 잣대를 아니 도덕 잣대가 아니라 그런 제도 속에 우리 살고 있는데 그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했거든. 총선 조사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대전에 유성을 지역을 조사를 했었거든. 난리가 어디라고 참 일을 왜 자꾸 키워요? 왜 키우는 거야 아니, 일을? 뭐 객관적 사실을 말을 못하게 하네. 하지 마. 진짜 매불쇼.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쉽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이제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또는 기각되더라도 어쨌건 이 문제는 계속 민주당 안에서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이거? 이거는 이제 나는 우선 뭐 색출해서 징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표결. 그리고 당론으로 의무적 당론으로 찬성을 강제하지도 않았어요. 예, 당론 채택 안 했어. 네. 그리고 거기다가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네. 누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색출해서 처벌한다는 거는 매우 졸렬한 그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방식이라고 봐요. 네. 근데 다만 지금 누가 가표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동안의 발언이나 행위나 모든 걸로 볼 때 의심가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의심가는 사람, 뭐 조금 의심가는 사람, 아리까리한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네. 본인들은 나는 반대 찍었어요, 부 찍었어요라고 말하지만 꼭 믿어줘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을 결국은 당원들에게 맡겨야죠. 그렇죠. 예. 당원들에게. 경선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이번 총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 도전자가 있는 지역은 경선을 완전 원칙으로 해서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 경쟁자가 법적인 도덕적인 명확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네. 다 경선을 붙여줘야 돼요. 작가님, 제가 진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검찰, 포괄적인 검찰 이걸 계속 외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검찰, 정치 검찰이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지금은 색출한데 저의 상식으로 이게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네. 원내대표단이나 이런 데서 누가 심하게 반대를 하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폐쇄형 군중 집단이거든요. 개개인으로 밖에 나오면 다 똑똑한 개인들인데 네. 같은 일에 종사하고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딱 한 자리 모으면 그것을 폐쇄형 군중이라 그래요. 이 군중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은 개개인보다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가끔 팩 돌아가지고 되게 똑똑한 결정을 할 때도 있긴 한데 오. 보통은 폐쇄형 군중이든 개방형 군중이든 군중이 되면 그 군중을 구성하는 개개인보다 네.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군중 심리라는 책에 보면 다 나오는 이론인데 실제 현실에 그런 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957년 런 페스팅거가 제안한 인지 부조화와 같은 자신의 생각, 신념, 태도와 행동이 서로 충돌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못한다. 왜 그럴까? 왜 인지 부조화가 중요한 개념일까? 첫째, 정치적 태도가 고착될 수 있다. 둘째, 소비자 행동과 종교 이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조직 내의 의사 결정 등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럼 인지 부조화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인간 유형들을 설명해주는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게 그건데 이번 주에 뭐 1.5% 올랐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그냥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렇게 뒤에 붙어 있잖아요. 네. 오차범위 돼 있죠. 그러면 3.5% 이쪽 저쪽 그러니까 7%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고 네. 5%는 그보다 더 밖으로 나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근데 도대체 0.3% 올랐다고 상승세로 전환 이따구 기사들 쓰대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자들 상황은 보면 진짜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한심해. 국민들 100명 중에 48명 정도가 윤석열을 찍었어. 그죠? 투표자 네. 중에. 네. 근데 국민들 중에 지금 35% 정도가 아주 잘하거나 좀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 그러면? 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윤석열을 찍었잖아. 네. 찍었는데 이 사람이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되잖아. 아. 그럼 내가 괴롭잖아.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요. 이걸 피하고 싶어. 이 상태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악마여야 돼. 아. 이재명을 잡아내는 건 완전히 정당한 거라 해야 돼. 이 문재인은 빨갱이라 해야 돼. 이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서 내가 옳았으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확증 편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자료만 내가 접하는구나. 그런 생각과 충돌하는 정보는 다 배척하고. 그러니까 뭐 0.3% 올라도 올랐다 이러면 이거는 막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올라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 그다음에 뭐 지지율이 또 떨어져서 30%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저 빨갱이 여론조사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확증 편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동조 심리. 집단 동조 심리는 내가 A가 정답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이 열의 7, 8이 다 B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이 잘못인가 봐. 나도 B야. 이거는 이제 공동체 집단에서 고립되면 죽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기 시대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의 공포와 연관되기 때문에 네. 자기 자기 주변에서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네.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집단 동조 심리라 그러는데 TK 지역에서 왜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 속으로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다가도 다 어디 가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 잘하나 봐. 내가 잘못 내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줄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상태. 그거를 이제 더닝 크루거 효과라 그러는데요. 더닝이라는 심리학자하고 크루거라는 심리학자가 하버드 대학생들 학부생들을 상대로 사회 심리학 실험을 했어요. 해서 이제 어떤 역량,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 똑똑함, 유능함을 알려주는 기준을 쭉 설정을 하고 실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몇 % 정도 상위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기의 상대적 포지션보다 네. 높게 생각. 더 높게 생각해요. 더 높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더 높게 생각하고 예컨대 이제 하위 3분의 1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중간점은 간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점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상위 3분의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유시민 작가가 말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나 잘 뽑아라. 그 이유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 다른 인물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뽑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떤 성향의 정치인이었는지 보면 경제관료 출신의 실용중도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럼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무슨 침팬지 이론이에요? 아니면 이거 무슨 이론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 김진표 씨가 센 사람한테 잘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부터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잘 맞췄고요. 뭐 다 잘 맞춰요 원래. 아 네. 대통령을 좋아해요? 예. 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당 쪽 하는 사람은 맨 여당만 하잖아.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가잖아요. 또그 이게 여당이냐? 여당에서 여당으로 가는 거잖아. 그 여당에서 여당으로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 성향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 뭐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끼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 예. 형 나는 누구는 1번이고 누구는 2번인데 형은 몇 번이야? 이러면 난 여당이야. 유명한 얘기 있잖아. 그 정치 패널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늘 만년 여당.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 치면 그 주기율표의 맨 가운데 열에 있는 사람이 탄소처럼 탄소가 있어서 우리 생명이 탄생했잖아. 중도. 어? 여쪽하고도 잘 지내고 예. 여쪽하고도 잘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무슨 백봉 신사상 이런 거 그러대요, 국회에서도 늘. 받고 늘 보면 그렇더라고. 소신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철학이 이제 뚜렷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평을 못 받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고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윤석열 정권 당시 정의당은 검찰 개혁 사법 이슈에서의 스탠스를 바라보면 원칙적으로는 검찰 권한 분산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방식에는 절차, 속도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에 주던 비례대표 투표에서 거의 철회하는 수준으로 갔는데요. 2012년 대선 이후 심상정 대표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완주하면서 0.73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필패하자 더욱더 정의당 지지율은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 진보층 일부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고 당 내부에서 노선 재정립 필요하다며 논쟁이 있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정의당의 지지율 급락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정의당은 검찰 문제에 대해서 조용합니까? 그거는 이제 정의당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그 진보 정당이잖아요. 네.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다 이게 부르주아 정당끼리 하는 다툼에 불과해요. 아 검찰 예, 문제도. 부르주아 정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 불과해. 이런 게 다. 검찰 문제가. 이건 오래된 역사적인 유서 깊은 그런 문화적 전통인데 그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었던 이제 1894년도에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포병 장교를 아무 근거 없이 필적이 비슷하다는 허위 감정서를 기초로 해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종신형 선고해서 저 남미에 있는 그 섬에 그 보냈어요. 네. 유배를 시켰어요. 근데 그 사건이 결국 12년 걸려서 이제 무죄로 밝혀지는데 그걸로 프랑스가 두 쪽 났거든. 우리 조국 사태에 곱하기 한 10 이 정도 하면 그 그 정도 정도예요? 강도가 될 거예요. 막 결투가 수십 건 일어나고 뭐 난리였으니까. 네네네. 그때도 초기에는 이 사회주의자들 혹은 진보 정당 사람들이 저거는 부르주아 정치 세력끼리의 집안 싸움에 불과해. 이래서 개입을 안 해요. 그거는 이 사회주의 계열 혹은 뭐 소위 진보주의 계열의 정치 세력이 탄생한 이래 이렇게 늘 있었던 문화적 전통의 흐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과거에는 군부 독재하고 싸웠잖아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본다면 뭐 검찰이 지금 뭐 이재명을 잡아놓고 안 잡아놓고는 지들끼리 하는 권력 투쟁이고